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략만큼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이제 컨테이너 많이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우리가 기업에서 효과를 쓰기 위해서 오픈시프트, 레드에서 오픈시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이거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기존의 시스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변환시켜야 될 건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건지, 이런 체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컨테이너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하신 락플레이스의 구청모 상무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상무님 먼저 이게 컨테이너 네. 쓰면 네.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딱 쉽게 말씀해. 왜 써야 돼요, 우리가 컨테이너를? 전반적인 면에서 개선이 있고요. 네. 일단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우선 저희 고객 사례를 설명해 드리면 우선 리소스를 이제 적게 사용하고요. 네네. 그만큼 또 이제 디플로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만약에 와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와스의 재스타트가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몇 가지 장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들어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컨테이너를 알겠지만 네. 그래도 말은 들어봤는데 아주 개념이 헷갈린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 컨테이너가 무엇인지. 네.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게 도커라는 것도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이퀄 도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OS상에서 논리적으로 이제 구역을 만들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나 애플리케이션을 모아서 하나의 별도 서버처럼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컨테이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이미지가 있고요. 그 위에다가 레이어를 이렇게 쌓아서 실행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머신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요. 가상 머신 같은 경우랑 비교를 했을 때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수준의 가상화를 구현하는 거고요. VM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스택 자체를 이제 가상화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수의 컨테이너를 OS 커널상으로서 직접 구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볍고 그것도 시작이 빠르고 그리고 메모를 적게 사용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른 이식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장점을 요약하면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고 오버헤드가 적고 그다음에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리스타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컨테이너의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있다면. 컨테이너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특별히 나온 게 없는데요. 그 정도로? 단점이 있으면 사용을 안 하시겠죠. 네네네네.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제일 효과적인 것이다. 다시 한 가지 생각났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예전에 이제 없다가 지금 상당히 지금 요즘 많이 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장점이 될지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 이제 컨테이너 하면 항상 도커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예 그냥 도커로 다 해버리지. 네. 왜 또 컨테이너라는 말을 또 쓰는 건지, 용어를. 도커를 어떻게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도커 자체는 그러니까 컨테이너 런타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컨테이너 런타임에는 도커, 크라이오, 기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런타임이 여러 종류가 있군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커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처음 이제 세상에 선보였고요. 이제 고 랭귀지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포맷 이미지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이 표준화가 됐는데 도커 재단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출시로 인해서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커를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또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드햇 같은 경우에 이제 크라이오라는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오픈시프트 4.0대에는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네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레드에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그랬는데 컨테이너 플랫폼자를 붙이신 이유가 뭔가요? 컨테이너지. 플랫폼이라고 붙인 거는 다음 장에도 설명이 나오는데요.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 소프트웨어를 디플로이가 관리하기 위한 레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라는 이름을 이제 레드에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 전에 이제 오픈시프트 오리진이라는 커뮤니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OKD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저 그림에 보시듯이 이제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활용을 해서 OKD라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의 커뮤니티 버전이 나오고요. 레드햇이 그거를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보완해서
저렇게 세 가지 제품군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버전으로. 네네. 상용은 아니고 오픈소스 버전인데 네.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네네. 지불을 하면 기술 지원은, 그러니까 기술료를 지불하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죠. 네. 여기 보면 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좀 설명해 주신다면. 레드햇 오픈시프트를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이 있고요, 데디케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컨테이너 플랫폼, 그다음에 레드햇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같이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에어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사용하는 스타터들이 사용하고 프로젝트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데디케이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프라이드 클라우드나 그리고 또 프리미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개는 레드햇이 호스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업에서 쓰시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 그러니까 고객이 쓰시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게 있죠.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드햇 맨 오른쪽에 있는 레드햇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레드햇이 손을 잡고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서 오픈시프트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픈시프트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설치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네. 애저상에서 오픈시프트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애저의 CLI를 이용해서 오픈시프트를 쉽게 설치하고 네. 증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저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네. 접근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거 관련된 것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요거 네. 방송하겠죠? 네. 자, 아까 도커가 이제 엔터프라이즈하고 그 사용분이 나오면서 네. 이제 오픈소스가 안 되니까 네. 레드햇이 크라이오? 크라이오. 네, 크라이오라는 요 이제 런타임, 컨테이너 런타임을 만든 네.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보면 이제 표준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크라이오라고 해서 OCI가 선정한 컨테이너 기술의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와 또 완벽하게 호환이 돼서요. 네. 기존 도커 커맨드 같은 것도 100%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크라이오를 기반으로 나온 툴 파드맨 같은 경우에는 도커하고는 차이점이 있거든요. 도커 네. 같은 경우에는 데몬 기반의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드맨 같은 경우에는 데몬이 없는 방식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커 같은 경우에는 데몬이 현실이기 때문에 데몬이 만약에 셧다운이 돼버리거나 에러가 나서 크래시가 발생해버리면 그 운영 중인 컨테이너가 같이 동시에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쿠버네티스 지금 필드에서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쿠버네티스 많이 쓰고 있죠? 어때요? 국내에도 이제 많이 이제 고객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리눅스 그 산하 기관인 그 CNCF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 기업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를 운영 환경에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몇 %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더니 2019년에 78%라는 답변을 와우, 받았다고 합니다. 작년? 예, 작년에요. 그리고 전 세계입니까? 예, 우리나라입니까?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예, 그리고 2018년에는 58%에 불과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년 만에 급속도로 많이 네. 증가를 했죠. 올해는 그럼 뭐 80% 거의 80% 넘겠네요. 올해는 그죠?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항상 좀 늦잖아요, 좀 그런 거. 우리나라도 네. 이제 IT 쪽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어서요. 네. 그 고객분들이 많이 또 이제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회사 쪽으로 이제 요청할 경우도 많고요. 네. 뭐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뭐 오픈시프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네. 오픈시프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네, 네. 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기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보는 것처럼 파스 영역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한 쪽이 뭐 네. 아마존이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다음에 구글 GCP, 클라우드? 네, VM에도 설치도 가능하고요. 또 베어메탈, 네. 일반 베어메탈 설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레드 오픈스택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키텍처 한번 들어갈까요? 좀?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오픈시프트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노드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스터 노드가 있고요, 네. 인프라 노드가 있고, 그다음에 워커 노드 또는 AP 노드라고 부르는 세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신 것처럼 개발자와 이제 운영자가 있으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SCM, 그러니까 뭐 기시나 SVN을 통해서 소스를
배포해주고 네. 빌드 배포를 해주고 그다음에 CI/CD로 빌드 배포도 가능해주고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상에 CI/CD를 구현할 수 있는 그 모듈이 있어서 젠킨스와도 연동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해주고요. 그리고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또는 신규로 도입한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오픈시프트에 있는 노드에 대한 뭐 증서에 대한 자동화나 또는 빌드 배포에 대한 자동화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MSA를 하기 위한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요? 관련된 모듈들이 다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플러그인과 그런 거에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MSA를 하기 위한 그 여러분 여기서 MSA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네. 3Sk라는 제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API 매니지먼트 제품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MSA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제일 핵심이 이제 API지 않습니까? 네네. AP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자, 아까 이게 OKD라고 이거 네. 커뮤니티 버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 오픈소스인데 커뮤니티 버전 쓰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레드햇 오픈시프트는 이거는 이제 서브스크립션 피를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매달 내야 되는 건 네. 돈을 낼 만한 가치가 도대체 왜 네.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네.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OKD나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면 레드햇이 뭐 버그나 뭐 업데이트나 보안 패치나 이런 거를 발생할 때마다 메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객한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커뮤니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찾아야 되는 거죠. 스스로 찾아봐야 네,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패치를 직접 수행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만약에 관리자가 고객분들의 관리자가 운영하는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다면 보안 취약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그게 나중에 큰 데미지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찾아본다는 게 말이 쉽지. 혼자서 막 재밌게 네. 할 때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일로 다른 일도 많은데 네. 그거 찾아보려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보안 패치 같은 것들이 네. 만약에 내가 잠깐 미싱해 버려서 네. 그게 홀이 돼 버리면 그죠? 또 그 책임이 예, 뭐,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만약에 취약점 문제 때문에 네. 어떤 패치가 릴리즈가 됐어요.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패치를 릴리즈하지만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패치 릴리즈가 바로 안 되거든요. 1년에 4번 릴리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네. 네, 그러면 보안 취약에 노출된 상태로 운영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자, 이제 개발자 관점하고 네. 운영자 관점에서 네. 그 어떤 더 편의성을 주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개발한 그 개발팀에 개발한 그 AP 소스를 보통 이제 깃이나 SVN 같은 경우에 이제 올려서 관리를 하시는데요. 네.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 일반 환경에다 보면은 뭐 운영팀에다가 뭐 하드웨어 뭐 어떤 스펙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 뭐 해주세요 요청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표준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베이스 이미지는 이거고 이렇게 이제 정해질 거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 개발팀에서 해당 베이스 이미지에다가 개발되어진 AP를 같이 올려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개발 서버에다 올려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네. 그러면 운영자는 그 만들어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운영 서버에 올려서 그냥 운영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네. 개발자건 운영자건 네. 서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전처럼 어디 의뢰해가지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기다리고 그럴 의미가 시간이 필요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네. 보면 데브옵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발자가 운영까지 관여하는 게 같이 쭉 한 단계로 가는 게 데브옵스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발자가 운영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베이스 이미지까지 OS까지 있는 데에다가 AP까지 다 올린 상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프라 운영자는 그 개발되어진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거를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인프라의 운영자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이나 뭐 버그나 뭐 이런 거에 이제 관리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요즘 이렇게 뭐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IT 인프라 환경이 점점 이렇게 가면
가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데브옵스 환경이 네. 예전보다는 네. 많이 활성화된 네, 걸 가고 느끼십니까? 네네네. 네. 열에 한 몇 기업을 방문하면 그러니까 완벽한 데브옵스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그렇게 가는 기업이 그럼 가는 기업이 열에 한 몇 개 기업이 그렇게 제가 느끼세요? 볼 체감상. 때는 10개의 기업이 있으면 네. 10개의 기업이 다 가고 계세요. 오. 네. IT에 많이 어떤 빨리 속도라든지 적응하고, 그것만 예, 예, 차이가 예. 있을 뿐이지. 네, 데브옵스는 이미 다 보편화됐고요. IC.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MSA가 이제 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화두가 되죠. 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뭔가 보편될 거라 보십니까? 네, 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한테 이제 요청 오는 고객들이랑 미팅을 해보면 네. MSA에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네. 어떠세요? 그 상무님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신기술들을 네. 항상 처음에 접하셔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또 처음에 이제 새롭게 이제 프로젝트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즘 같은 느낌이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네. 그것이 보통 한 이런 주류가 된다 그럴까? 열에 한 5군데 정도 쓰는 네네. 그런 기간이 우리나라에서 한 몇 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랩이랄까 평균 한 5년 되지 않을까요? 5년 정도. 네. 네. 그게 점점 짧아지는 걸 느끼세요? 네. 짧아지고는 있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거는 그 락프레스에서 네네. 한 구축한 국내 사례입니까? 네, 저희 국내 네. 그 보험사고요. 네. 네. 그리고 이 고객분이 처음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려고 이제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짧게 하나의 업무를 골라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POC를 진행했고요. 네. 그걸 이제 검증을 통해서 이제 오픈시프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구축한 사례이고요. 네. 이제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도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하고 이제 트러블 슈팅에 대한 기술 지원이 필요한데 안 그러면 그 운영팀에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담.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패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소스다 보니까 직접 패치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서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모니터링이나 로깅 같은 것도 이제 고민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검토한 결과 그러면 레드햇의 오픈 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하면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도입을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생명회사처럼 네. 보험회사처럼 이제 좀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이제 도커 쿠버네티스 고민하고 고려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여기처럼 네. 한번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자기 혼자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 상무 같은 분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 한번 뭐 POC는 아니지만 같이 비교하고 네. 이런 기간이 네. 한 얼마 정도면 어느 정도 이걸 우리가 오픈시프트로 가야 될지 네. 그 오픈시프트로 가야 될지 네. 결정을 하는데 한 얼마의 기간이 보통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 요청이 와서 네. 이제 미팅을 하고 네. 이제 진행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제 POC를 진행을 해요, 사실. POC를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2주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품 설치를 하고 고객이 필요하시는 기능들에 대한 검증을 네. 보통 2주 정도 하고요. 근데 그 외에 고객이 이제 운영 중이신 시스템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까지 보고 싶다 그러시면 적게는 한 달, 어유. 네. 길게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자, 여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제 가장 이 고객이 가장 만족해하는 거는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도입된 이후에. 네, 이제 보시면은 요 자료가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이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네네네. 밑에 보시면 이 출처가 있거든요. 네.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비즈니스 밀착성을 확보했다. 하드웨어 구매 절차 및 소프트웨어 구성 시간을 절감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성 시간 하면 뭐냐면 VM 환경이면 VM 할당받고 그쵸. OS 설치하고 네네. 만약에 와스 환경이면 와스 설치해야 되지 웹서버 설치하고 구성이 이런 시간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서 기본 베이스 이미지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다 올려놓고 이걸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놨거든요. 이걸 갖다 쓰면 시간이 엄청 많이 절약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평가를 좋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매 효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다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환하시면서 오픈 소스로 많이 전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초기 구매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비용을 절감 효과를 보셨죠.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쪽에서 보면은 이제 CPU 사용률이 많이 줄었어요. 그분 이 자료에 보시면 100분의 1로 감소했고 디스크도 뭐 10분의 1로 감소를 했다. 그리고 OS 수량 감소로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해졌다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치 자동화, 그러니까 엔서블 같은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설치를 자동화해서 그만큼 이제 편해지고 시간이 절약이 됐죠. 네. 이거 이분이 발표한 거 찍어놨습니까, 상무님? 발표한 거 찍었어요? 이분이 발표했다면 어디서 발표장에서? 예, 발표도 저럽니다. 예. 그 찍었냐고요, 이걸? 저안 찍었습니다. 아, 이걸 찍으셔야지. 이럴 때도 이걸 그분 찍으신 걸 여기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보여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주옥 같은 말을 한 건데 어떻게 그죠? 네, 정말 우러나와가지고 본인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걸 하려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걸 일단 짚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쿠버네티스, 뭐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도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요. 네. 이제 사업계획에다 많이 반영을 하세요. 우리도 이제 도커 기반으로, 그러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사업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저희 같은 업체를 이제 부르시죠. 네. 이 미팅을 해보면 그냥 컨테이너,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설치하고 그냥 이거 옮기면 안 돼? 라고 이삿짐 센터도 이렇게 옮기면 안 돼? 라고 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옮길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기 맨 위에 보신 것처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옮기려고 하는 시스템이 리눅스 환경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네. 만약에 리눅스로 안 되면 컨테이너 기반은 다 그 컨테이너 베이스 이미지가 리눅스거든요.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유닉스다, HPUX다. 네네. 그러면 뭐 AIX다 그러면 그거를 UTL 프로젝트를 먼저 해야 돼요. 유닉스 투 리눅스 오케이. 프로젝트를 먼저 한 다음에 네. 리눅스 환경에 잘 도는 거를 컨테이너로 옮겨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로 옮기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컨테이너 이미지 네이밍 룰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기타 등등에 대한 뒷장이 나오겠는데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미리 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해놓지 않고 컨테이너로 작업을 유한하게 마이그레이션 하겠다고 접근을 하시면 한 달, 뭐 2달, 뭐 3개월 이렇게 잡고 계획을 하셨는데 해야 될 게 엄청 많은 거죠. 이것도 뭐 네이밍 룰 줘야 되네, 이것도 해야 되네, 저것도 해야 되네. 근데 그러다 보면 프로젝트가 계속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뭔가 표준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표준을 잡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누구는 베이스 이미지로 우분투를 만들고 누구는 센트 OS를 만들고 누구는 렐 OS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화는 항상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사내 그 인프라에 대한 정리가 먼저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가. 네. 네. 근데 이 조직 내부에 또 인적인 뭐 준비가 또 필요한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네. 데브옵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에 쉽게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뭐 컨테이너 이미지를 처음에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고 AP를 올리고 이런 절차들을 할 수 있는 그럼 누가 담당을 할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데브옵스가 이미 딱 되어 있으면 그 담당자 역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성님께서 프로젝트 많이 하시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런 표가 나온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 뭐 다 얘기할 거 없고 어떤 구분 아까 표준화했지 않습니까? 네. 표준화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컨테이너로 옮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거운 업무, 복잡한 업무, 중요한 업무를 옮기면 사실 위험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옮길 때는 가벼운 업무, 그다음 샘플, 그러니까 뭐 처음에 장애 하나도 상관없는 업무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옮기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중요한 업무를 차근차근 옮기는 거를 계획을 세워야 될 거야. 그래서 컨테이너 대상 선정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이미지 선택이라고 했고요. 베이스 이미지는 OS 이미지를 어떤 걸로 할 건지. 그리고 OS 이미지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와스를 운영한다 그러면 와스를 뭐 톰캣을 할 건지 아니면 제이보스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이제 표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웹 와스의 연동 아키텍처. 그러니까 웹 서버 와스 서버를 둘 건지 아니면 와스 하나로 갈 건지에 대한 또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부 인터페이스 주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 오픈시프트의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면 이제 파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이제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IP 어드레스를 동적으로 할당을 받아요. 네, 그럼 거기에 소스 같은데 IP가 고정으로 이제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션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뭐 한번 로그인한 정보를 뭐 사용자의 정보를 뭐 저장하기 위해서 세션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걸 쓰는데 와스가 여러 대면 세션 클러스터링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 환경이면 세션에 많은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부하가 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세션 클러스터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값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와스가 스타트할 때,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스타트할 때 환경 변수값 안에 고정해 놓으면 안 되는 값들이 있거든요. 뭐 개발 서버에서 쓰는 설정값, 운영 서버에서 쓰는 설정값, 이거는 별도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할 때 안에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환경 변수나 뭐 기 서버에 둬서 뭐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표준을 잡아야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소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트 네임이나 IP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보안 측면에서는 이제 루트 유저가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보안산 이미래요. 그리고 SH 클라이언트로 뭐 뭔가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서드파티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뭐 리눅스나 뭐 유닉스로 해서 뭐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통 이제 APM 툴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의 라이센스를 체크하기 위해서 머신의 IP 어드레스를 체크를 하거든요. 국산 뭐 와스 같은 경우에도 해당 서버의 IP를 기반으로 라이센스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로 가면 IP가 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게 되죠. 그런 이제 벤더 사이에 문의해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지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용량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컨텐츠를 컨테이너 이미지에 넣어버리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엄청 커지거든요. 네네. 그럼 스타트하거나 이럴 때 좀 성능에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대용량 컨텐츠는 별도로 빼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로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컨테이너는 한번 스타트되고 스탑되면 초기 상태로 이제 다시 바뀌어요. 안에 뭐가 뭐 데이터를 뭐 라이트라고 로그를 쌓아도. 근데 로그는 나중에 이제 분석이나 뭐 자료용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는 데 따로 빼서 뭐 나스나 이런 데를 빼서 따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배치 파일을 돌리는 거를 만약에 파드가 컨테이너 여러 개 떠서 실행해버리면 똑같은 게 2번 실행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됩니다. 그럼 상무님 이런 것들을 보통 그러면 이거 프로젝트 하기 전에 이 사용자분들 다 모아가지고 이걸 뭐 강의하듯이 이거 한번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나요? 이것을 이런 것들 해줘야 저희가 분석 단계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분석 단계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이 하나하나를 이게 상무님도 처음에는 이것들을 처음에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라는 걸 하면서 이것이 점점 쌓여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체크포인트.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하우겠네요. 이 테이블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자산인데 그걸 다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무님의 또 자산이기도 하고, 그죠? 이게 노하우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들을 잘 컨텐츠 만들어도 괜찮겠다. 요 두 테이블을 갖고서도. 표준화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할 거네요. 그죠? 표준화 잘 안 해버리면 이게 좋은 컨테이너라는 좋은 이제 툴을 도입했는데 제대로 못 써먹겠네요. 전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도입하고 나서서 운영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대부분 하세요. 뭐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직원이 들어가서 표준화 작업에 참여해서 표준화 작업을 또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이미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네이밍이라든가 이미지 목록, 그다음에 이미지 목록이라고 보면 베이스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와스가 있으면 와스 버전을 몇을 할 건지,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컨테이너 이미지, 그다음에 작은 서비스의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우리는 소규모니까 이거를 써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빌드 배포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게 없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냥 막 갖다 놓겠죠. 그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 그거를. 관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표준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놨으면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이미지는 어쩔 때 사용하고 이미지 어쩔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가이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미지 업데이트 설정. 이미지 업데이트는 왜 필요하냐면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안 패치나 뭐 업데이트가 있으면 레드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봤더니 이거 보안 패치가 있네. 그럼 이미지 빌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빌드에 대한 뭐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또 만들어놔야 되겠죠. 컨테이너에 대한 리소스 제한 정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프로젝트 단위로 리소스의 리밋을 정할 수가 있어요. 뭐 CPU는 몇 개 쓰고, 그다음에 파드는 몇 개를 띄우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수립을 표준화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표준화하고 어떤 정책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것도 잘 처음에 셋업을 잘 해놓으면 네. 굉장히 이제 정말 사용 편하게 네. 컨테이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걸 초반에 잘 안 해놓으면 굉장히 나중에 꼬이겠네요. 그렇죠. 프로젝트 하는 중간에 그렇죠. 이걸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되겠죠. 네, 이게 그렇죠. 끝내야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뭐 이름, 뭐 사용자 유저를 등록해야 되잖아요. 거기다 네네. 뭐 룰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생성 및 배포에 대한 관리에 대한 표준화. 그다음에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장애 유형은 대표적인 장애 유형을 정해놓고 장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네네. 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오케이. 버전 관리, 그러니까 관제 모니터링 관리, 그다음에 이미지 리파토리 관리라고. 도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서버가 있거든요. 레지스터리가. 거기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백업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절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 컨테이너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절차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제 아키텍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솔루션 현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드파티 제품이 있는지 어떤 걸 갖다 썼는지 그리고 와스 종류가 어떤 건지 버전 확인하고 컨테이너 환경으로 못 가는 거면 컨테이너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와스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사전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행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와스 이미지 및 빌드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컨테이너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작성하고 나서 그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본 단계에서 와스 이미지 및 빌드를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 빌드하고 배포를 하죠.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 단계에 그 락플레이스 전문가들의 어떤 그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네모나겠죠. 락플레이스가 하는 역할. 그리고 오른쪽에 네네. 보시면 락플레이스하고 고객 내부 담당 직원. 그다음에 근데 여기 빨간색은 뭡니까? 빨간색 폰트로 돼 있는 거는. 저게 중요한 중요한 거? 핵심이죠. 네. 저게 이제 상무님이 주로 하시는 것들입니까? 네, 락플레이스. 저 말고 락플레이스가요. 오케이. 네. 네, 전원방 와스를 전환할 때 이제 고려할 사항들인데요. 그러니까 오픈시프트 장점은 크게 큰 장점이 이제 스케일 아웃 된다는 거, 자동으로. 네네. 그러니까 파드가 컨테이너가 여러 개 띄워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반적인 와스는 저게 그림처럼 저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웹 서버가 이미지, 뭐 스태틱한 컨텐츠나 뭐 이미지 처리하고 저기다 SSO를 SSL 처리해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와스가 여러 개 있으면 웹 서버가 이렇게 로드 밸런싱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기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웹 서버를 별도로 두거나 또는 웹 서버는 앞단에 그 오픈시프트에 보면 라우터라는 게 있거든요. 라우터가 이제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기본 이제 구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웹 서버를 둬야 된다. 우리는 웹 서버에서 하는 기능들이 많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처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와스에서만 처리를 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웹 서버를 둬서 쟤도 이제 스케일 아웃 되게 저런 구조를 둬야지만 웹 서버가 스케일 아웃이 되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웹 와스를 같이 두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애 났을 경우에 이제 분석하기 힘들겠죠. 자, 이제 좀 데모는 우리가 오늘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드릴다운해서 좀 딥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마우스 쓰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부터는 이제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으니 우리 회사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도움을 드리고자 장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컨테이너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베이스 이미지에 OS가 깔려 있는 베이스 이미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와스나 뭐 JDK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은 이제 표자 작업을 통한 베이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개발되어 있는 소스를 Git 서버에다 올리면 최종 이미지 빌드할 때 Git 서버에 있는 거를 갖고 와서 같이 AP 소스를 같이 하나를 묶어서 이제 운영할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Git 서버에 있는 URL을 주면 URL을 이번에 있는 Git 주소를 주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파드까지 실행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단계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템플릿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뭐 혼자 뭐 테스트를 하거나 뭐 간단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선택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가 스타트되고 운영할 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제가 마우스를 좀 움직일게요. 여기 라우터라는 게 있고요. 네. 서비스가 있고 파드가 있고 ICD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트라는 거는 뭐냐면 컨테이너 이미지가 스타트되면 외부에서 이 컨테이너 이미지에 접근하기 위한 중개 역할을 하는 게 라우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구가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 오픈시프트 내부에서 이 파드가 만약 여러 개 뜨면 이 여러 개의 파드에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해주는 게 서비스가 해주는 네네. 역할이고요. 파드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라고 네네. 할 수 있고요. RC 같은 경우에 지정된 개수의 파드가 잘 돌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DC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파드를 만들고 파드를 어떻게 배포할지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소스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유저를 생성하고요. 오픈시프트에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프로젝트의 유저를 할당하고 유저의 프로젝트를 할당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해당 이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이제 또 이제 소속시키겠죠. 그리고 해당 컨테이너의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앞장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구조로 이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픈시프트는 그러니까 소스 투 이미지라는 S2I라는 빌드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단계를 보면 개발 서버에 개발되어진 AP 소스를 Git 서버에 이제 푸시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시프트 빌드를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럼 APP를 다운로드하고 이미지 빌더를 또 다운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빌더 이미지를 실행해서 빌드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생성하면 생성된 이미지를 레이스터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도커 레이스터리를 가장 많이 쓰는데 레이스터리 등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오픈시프트에서 각 노드에 이제 배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자동화되는 거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빌드 해주는 거는 이제 사람이 개입을 하죠. 네네네. 빌드하는 거는 사람이 개입하고요. 개입하고, 배포하고 이런 거는 이제 오픈시프트 내부적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빌드 종류가 이제 방금 설명이 드린 S2I 빌드라는 게 있고요. 도커 빌드,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빌드가 있어요. 그래서 S2I 빌드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스킵하고요. 도커 빌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쓰는 방식인데요. 도커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 안에 정의를 해놓으면 이제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뭐 다 똑같겠지만 이 베이스 이미지에 레이어를 많이 넣으면 레이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도커 이미지 파일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이미지 빌드할 때는 최소한의 레이어에다가 레이어를 구성하게끔 빌드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빌드 같은 경우에는 젠키스를 이용해서 젠키스에 보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잡이라는 거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젠키스에서 파이프라인의 잡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자동으로 빌드가 되고 이제 배포가 되는 형태로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가장 많이 쓰시는 방식은 도커 빌드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CI/CD 얘기가 나오면서 CI/CD 문의가 오면서 이제 파이프라인 빌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 배포하는 거 아까 또 나온 거하고 이제 동일한데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에 빌드하고 그다음에 각 노드로 이제 배포가 된다라는 이미지고요. 오픈시프트에 보면 롤백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이제 운영한단 말이에요.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네. 야, 근데 그러면 언제적 버전이 가장 안정화 버전이야? 문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항상 뭐 전기 PM이나 이런 작업을 하면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소스를 다시 넣어서 이렇게 배포 작업을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서버나 스테이지 장비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운영 서버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전 버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소스 한 거 다시 빼고 다 넣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테이너가 올라와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히스토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오픈시프트가. 그래서 롤백만 딱 하면 그냥 알아서. 롤백을 하면 이전 이미지로 다시 롤백되고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오픈시프트 화면인데요. 저기 롤백 버튼이 있어서 배포 내역이 있으면 그 우리는 12번째 거로 다시 롤백해. 그러면 딱 누르면 롤백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이제 설정인데요. 그러니까 파드 컨테이너가 이제 파드 형태로 이제 구성돼서 이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CPU를 어느 정도까지를 허락할 건지, 예, 그 다음에 파드를 몇 개까지 들 건지에 대한 정의가 가능합니다. 상무 좀 빨리빨리. 우리 질문들이 많이 와가지고. 네네. 요건 스킵을 할게요. 네네네. 그래서 오픈시프트에 보면 이미지가 기본 이미지, 그러니까 기본 이미지를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레드햇 엑스파스 미들웨어 이미지라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서브스크린을 구매를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보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이미지는 각 벤더들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벤더에다 문의를 해서 받아서 그거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저희 한 예로 모모 보험사에서 국산 와스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원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국산 벤더하고 저희와 같이 해서 지원하게끔 테스트를 다 마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이미지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나요? 그 벤더에서 만들어주는 거는? 뭐 자기네가 의지만 있다면? 네, 자기네 벤더 자기네 소스니까 오케이. 금방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CI/CD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빌드 배포할 때 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젠킨스에서 하면 자동으로 빌드 배포됩니다. CI/CD가 구현 가능하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우터가 받아서 서비스가 이제 로드 밸런싱하고 DB는 일반적으로 밖에 두는 거를 권장해 드려요. 네. 요거는 이제 연계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환경처럼 운영을 하실 겁니다. 근데 API 서버를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게 있으면 서비스를 하나 둬서 오픈시프트에 서비스를 둬서 연동을 하고 이 서비스는 외부에서 연결을 하려면 또 API 라우터를 둬서 연동을 하게끔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통합 SS 서버가 있을 경우에 오픈시프트 장점은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모든 파드가 스케일 아웃 되게끔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SSO 파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파드가 여기 있어서 SSO 통합 인증을 받는 거는 외부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안에 내부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해야지만 스케일 아웃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그려봤어요. 하나로 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인 구조고요. 그다음에 요 파드에서 요 내부로 호출할 때 이 서비스를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서버, 웹 서버로 별도로 있을 때 또 라우터를 둬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웹 서버하고 와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웹 서버의 주소, 그 이미지 URL 같은 경우를 이쪽 라우터의 도메인명으로 아마 변경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스 변경이 필요하겠죠. 네. 또 같은 내용인가 하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환 포인트 할 때 중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로그 같은 경우에 보통 컨테이너 이미지에 로그를 쌓아도 이걸 자동 리스타트하면 안에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PV를 별도로 둬서 NFS나 NAS 같은 경우를 둬서 별도로 빼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설계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게 적절하게 뺄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려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게 포인트. 그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할 때, 운영할 때, 스테이징할 때 바뀌는 값이 있으면 그거는 이미지에 넣지 말고 깃이나 환경 변수로 빼서 활용하라는 얘기고요. 네. CI/CD, CI/CD. 그러니까 깃에서 이런 관련된 거는 다 설정해 놓고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부를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중국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왔습니다. 컨테이너가 이제 여기 이제 이 컨테이너 안에 다 넣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뭐 변수처럼 얘가 막 바뀌어지면 그때마다 달라요가 돼버리면 관리도 힘들고 컨테이너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개념도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처음에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이제 실제 국내 사례, 이것도 국내 사례죠? 네, 맞습니다. 중공업인데, 네. 여기는 어떤 그 이슈가 있었던 겁니까? 여기는? 이슈는 아니고요. 맨 네. 처음에 이제 이게 중공업에서 네.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거를 리눅스로 우선 이제 U2L, 전환하는 U2L. U2L 먼저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하고 나서서 이제 그 기업 내에 있는 그 시스템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픈 스택을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픈 스택을 도입하셔서 이제 VM을 생성해서 잘 사용하시다가 거기다 이제 오픈 시프트를 도입을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제 돌고 있는 그 시스템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전환하는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VM 기반이네요. 네, 네. 여기 VM 기반인데요. 아까 그 설명해드린 그 사례, 그게 그 보험사고요. 보험회사. 네, 보험사고요. 네네네. VM웨어에다 VM을 만들어서 오픈 시프트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는 국내 사례들이고 이건 다 락플레이스가 수행한 프로젝트입니까? 네. 대부분이 저희가 수행했고요. 저희하고 이제 레드하고 같이 네네. 수행한 고객사고요. 네. 2018년 이후에 없는데 2018년 이후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네네네. 네. 그 프로젝트 계속 되니까. 네, 지금 그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할 때부터 모든 시스템을 다 마이그레이션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또 파일럿 정도 하다가 점점 중요한 미션 크리티컬한 걸 점점 옮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사는 지금 올해 이제 3차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 예정되어 있고요. 네네. 곧 시작할 네. 예정입니다. 일단 락플레이스 우리 토크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 아시는 분 많이 알겠지만, 네,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네. 저희 락플레이스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오픈 소스 네.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회사는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가 저희 직원이 한 10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엔지니어가 70명 정도로 70% 이상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의 오픈 소스 뭐 와스라든가 OS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지원, 컨설팅 이런 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50분한테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팅을 보내드리고 하겠고요. 또 상담 원하신 분들 체크해 주시면 상담 원하신 분들 상담도 해드리겠지만 아까 그 고급 치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한테. 자, 한지호님, 기존의 컨테이너를 더커를 이용해서 구축한 상태라면 레드의 오픈시프트를 사용할 때 파드 매니저인가로 전환해야 하는지요? 기존 도커 환경에 대한 호환 여부와 도커 환경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요? 파드맨인 도커하고 100% 호환이 되고요. 네. 전환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9% 이상 그냥 이렇게 옮겨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9%라고 하셨는데 네. 1%는 뭔데요? 1%는 도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가 네. 오픈시프트에 맞게 구조에 맞게 네. 설계가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파악할 수 없으니까 1%를 제가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규님께서 PPT 내용들이 매우 알차게 작성되어 있다고. 그다음에 김우태님께서요. 기존에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 기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구조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례로 든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마이그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전환 과정에서 이슈가 없었는지요? 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POC를 2018년도에 해서 검증을 한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되는 걸 보고 작년에 8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업무 전환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업무인가를 업무를 전환한 걸로 있고요. 알고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업무 개수를 파악이 안 돼갖고요. 그리고 있으면 또 질문이 뭐였죠? 마이그레이션한테 이슈는 뭐였냐면 국내 상용 와스를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버리고 오픈 소스 와스, 그러니까 제이보스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식으로 오픈 소스를 쓰면서 많이 또 비용이 절감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싱글 사인온 같은 그 SO 파일, 그러니까 유닉스의 그 라이브러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로 간다 그러면
제 빌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 컴파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 지원을 그러니까 계속 서드파티 벤더사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요청하고 대기하고 이런 거면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되고 이런 거는 발생할 수 있었죠. 네. 자, 여러분 지금 락플레스의 또 전문가분들께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글로 또 답글 남겨주고 계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덕님, 서브스크립션 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큰 이슈 좀 해결할 수 있는 내부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전에 계약된 서브스크립션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구매할 때 경영진이 항상 문의함. 두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구매 시에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하다 보니 각기 다른 계약 기간을 가진다는 문제. 서브스크립션은 사실 1년 단위로 이제 재구매를 하시고요. 네. 근데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시고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면 한 번도 기술적 요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레드의 파트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도 판매하지만 저희 회사 나름대로 케어팩을 판매를 하거든요. 네. 서브스크립션은 방문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네. 케어팩을 이제 저희 회사의 서비스 케어팩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뭐 아까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서브스크립션이나 이런 걸 네네. 지원을 한 번도 안 받았으면 그럼 좋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할 때 그 정책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표준화 네. 이것만 처음에 잘만 세팅해 네. 놓으면 네. 그다음은 잘 흘러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이나 케어팩 구매를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은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보험을 왜 드냐고 이제 말씀드리죠. 네. 우리가 언제 사고 날지, 언제 아플지, 언제 병을 할지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 매월 보험료를 낸다. 근데 서브스크립션이나 케어팩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시스템이 장애날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자, 김영호님께서요. 레드햇 오픈시프트로 컨테이너의 관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관공서에서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도커에 대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문서가 공식적으로 있는지요? 보안 취약 그러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질문하신 것 같고요. 레드햇이 이제 보안 취약점 검사를 할 수 있는 레드햇 Q라는 제품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Q를 이용하시면. 근데 Q가 보안 취약점에 대한 검증도 지원해 주고요. 네. 레지스터리 기능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리에 등록된 이미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네. 오늘 뭐 그 댓글에서 뭐 아주 그 오늘 발표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드셨다는 차지용님도 오늘 아주 시원하게 듣고 있다고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 우혜진님께서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시프트를 운영할 때 관리 소스가 필요하지만 레드햇 오픈시프트 서브스크립션 운영 시에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않나요?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OKD를 이용해서 운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영 담당자분이 정말 OKD 전문가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기훈님,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분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픈소스에 전문가이신 분들이 기업 10군데 만나면 한 그런 분들이 한 몇 군데 정도의 보통 분포가 그냥 체감상. 그래도 요즘 많이 오픈소스에 관심이 많으셔갖고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이제 오픈시프트 도입을 한번 검토 중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미팅을 참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미 갔더니 쿠버네티스 기반에 이미 컨테이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오픈시프트를 도입을 고려하십니까? 그랬더니 쿠버네티스가 좋기는 하지만 관리의 편의성이 좀 부족하고 UI가 부족하다 보니 관리자한테 어필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오픈시프트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인데 쿠버네티스를 컨테이너까지 올려서 운영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오픈소스를 잘 다루는 거 그 기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비즈니스가 목적인 거죠. 이기훈님, 윈도우로 설치된 이미지도 오픈시프트에서 관리될 수가 있는지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죠. 윈도우는 안 되죠.
자, 조철용님께서는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엔진이 기본이 크라이오이고 도커도 호환이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런타임 대비 장점이나 성능의 차이가 있을까요? 성능인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뭐 기능상의 뭐 차이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들고요. 장점이라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도커 같은 경우에는 데모 형식이기 때문에 데몬이 죽어버리면 운영 중에는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네. 저기 크라이오 파드맨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김우태님은 아까 그 무슨 생명 사례에서 네. 그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 절감으로 오픈 소스를 사용해서 비용 절감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또 상무님께서는 오픈 소스 사용을 하게 되면 보안 패치가 또 쉽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이게 네. 서로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오픈소스는 레드햇 오픈소스를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생명보험회사에서 네. 그 이제 컨테이너를 하면서 기존에 네. 쓰던 오픈 소스를 상용 소프트웨어를 안 쓰고 네. 오픈 소스를 도입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오픈 소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보안 패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 보안 패치요? 네. 근데 아직까지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지금 그쪽 보험사 운영팀에서 항상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네. 레드에서 이런 보안 패치 업데이트에 대한 메일을 받았는데 네.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이미지에 영향도가 있느냐라고 항상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그러면 그걸 분석해서 회신을 드립니다. 근데 음. 아직까지 컨테이너 이미지에 영향이 있는 이런 패치나 업데이트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자, 그 김록화님께서요. 오픈시프트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알고 있어서 작년에 서버리스 플랫폼 구축 준비 과정에서 여러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검토했습니다. 오픈시프트, 오픈위스크, 카이마, 오픈파스에 대해 비교했을 때 오픈시프트만의 장점은 뭐가 있고 뭐 단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네네. 저거는 저희 직원이 지금 오케이. 채팅창에 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덕님, 카나리 시스템과 관련해서 유닉스 메인프레임 배포 내용과 선후 연결을 위한 CI/CD 구성 방안 또는 기존의 배포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어려운데요. 네네네. 굉장히 지금 전문적인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닉스 지금. 네. 메인프레임 배포 선언 연계 저쪽은 제가 네. 차지용님께서는 유닉스에서 리눅스로 전환 시에 네. 별도의 툴 혹은 스크립트 형식의 표준화 작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없습니다. 예. 네. 와스 같은 경우에는 네. 와스 같은 경우에는 상용 와스를 오픈 소스 와스로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도구는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질문하신 내용은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모르는 건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토크IT 요거 다시 보기 하고 자료는 한 일주일 뒤쯤에 토크IT에서 업로드 시키니까요. 그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데브옵스 기반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이 있어서 애저와 오픈시프트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요? 약간 좀 저거는 다음 주 네, 다음 세션 주에 때 네네. 발표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철룡님, 오픈시프트를 베어메탈로 구축 시에 호스트 OS는 레드햇인가요? RHCOS인가요? 코어 OS라고요? 네, 코어 OS인가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등도 레드햇 기반인지 RH 코어 OS인지 별도 OS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저게 이제 오픈시프트가 3점대하고 4점대로 올라가면서 지원하는 OS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 PPT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네. 오픈시프트 4점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하고 코어 OS만 지원해주고 있어요. 오픈시프트는요. 네. 알겠습니다. 조철용님, OKD가 오픈시프트의 오픈소스 버전인 커뮤니티 배포판이라고 하셨는데 네. GitHub의 OKD 사이트에 방문해 보면 프로젝트만 존재하고 소스가 없습니다. 최신 버전 소스 또는 마지막 릴리스 버전의 소스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소스 없이 바이너리만 배포하는 형태인지요? 오픈소스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거는 네. 저희 댓글 통해서 지금 제가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소스니까. 오픈소스입니다. 김우태님, 리소스 제한 정책에 따라 컨테이너를 생성했다가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오픈시프트에서 스케일 업
또는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 리소스 제한 정책도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미리 스케일 업 아웃에 대한 정책도 설정이 되어야 미리 하는지. 설정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강지아님 답변 드리면 미리 설정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자기 그 운영자가 네. 버튼을 눌러서 파드를 그냥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네. 강지아님 컨테이너 고객이 증가하는 것과 데이터 센터 서버의 CPU 메모리 과부하 상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로 인한 클라우드 서비스 원가 상승 데이터는 있는지요? 저게 이제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베어메탈 환경에서 운영을 하시면 대부분 이제 안정화 때문에 시스템 리소스로 보면은 보통 10% 미만 쓰는 고객분들 많거든요. 네네. 잘 쓰시는 고객분들 보면 뭐 피크 타임 때 한 60%. 네. 그러면 그만큼의 리소스가 남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남는 리소스를 같이 공유해 쓰려고 그러면 사실 컨테이너 환경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오픈시프트에 노드로 구성을 해서 쓰면 더 효과적이겠죠. 네네. 네, 그만큼 원가는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교님, 가상머신 임포트 기능 중에 호환되는 이미지 타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좀 질문이 네, 모르겠는데 네, 질문 내용. 네. 김광덕님, 스케일 아웃이 장점인데 상용 소프트 사용 시에는 스케일 아웃되는 라이센스 문제 해결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 벤더사에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오픈소스로 바꾸든지. 근데 대부분의 국내 밴드들도 컨테이너 기반을 지원하게끔 많이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T사 같은 경우에도 저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뭐 클라우드 환경 지원된다, 뭐 컨테이너 지원된다, 뭐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볼 때는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철룡님은 그 공공기관에 이제 이런 오픈시프트가 네. 도입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럴 뭐 계획이나 뭐 그런 것도 있는지. 오픈시프트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쓰고 있고요. 네네. 네. 이 파스타하고는 이게 니아에서 만든 파스타하고는 네. 오픈시프트가 대비되는 게 아니라 오픈스택이 대비되는 거죠? 파스타. 네, 그렇죠? 그럴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죠? 오픈스택인데. 파스 플랫폼이니까. 오늘 자료 요건 나중에 공유가 되게. 네, 공유해도 됩니다. 네네네네. 김광덕님, GCP 랩처럼 레드의 랩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교육센터 교육 제공 가능한가요? 오픈시프트 교육을 수강하시면 저 테스트 할 수 있는 계정을 드려요. 네. 네. 우혜진님, 오픈스택과 연동해서 사용하면 신속한 대부업 환경 구축할 수 있나요? 오픈스택과 오픈시프트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픈스택과 오픈시프트. 네. 다른 거죠. 제품 성격이 그렇죠. 다른 겁니다. 파스하고 지금. 네, 그렇죠? 플랫폼 그러니까 VM 어떻게 보면 도커하고. VM이죠. VM하고 네네. 컨테이너 그렇죠. 두 개를. 예. 그렇죠. 조남진님, OS 부팅이 필요 없는 도커가 로딩 과정에서 빨라야 하는데 부팅이 필요한 VM만큼 느리게 올라온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까요? 이미지 레이어를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닐까요? 네. 장문기님, 요즘 쿠버네티스는 윈도우 더커 피처가 많이 추가되었는데요. 오픈시프트에서도 윈도우 기반 애플션도 잘 지원될까요?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네. 컨테이너는 리눅스다라는 네. 말이 있거든요. 네네. 뭐 MS가 근데 I love 리눅스니까. 홍승수님, 오픈시프트의 롤백 기능은 오픈시프트의 리포지터리에서 롤백 이미지를 관리하나요? 네. 만약 그렇다면 스토리지 용량 제한은 있는지요? 네, 없습니다. 예. 네. 이종우님은 오픈시프트에서 AWS 출시한 서비스가 있나요? 아까 이런 얘기 같은데 제가 아마존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애저하고 뭔가 해서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AWS하고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설치가 가능하다고 이제 써드린 건 뭐냐면요. 저희 고객분들을 미팅하고 이제 POC를 하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하드웨어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한 뭐 6대, 뭐 8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만한 장비가 이제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마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GCP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 애저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오픈시프트 설치해주고 여기다 POC를 합시다라고 네.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고객이 요구하시는 기능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발표 내용이 너무 너무 알차다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Q&A 시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 설문 마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제가 또 추첨해서 50분 스타벅스 기프트도 되겠고 또 방문 상담 원하신 분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모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볼까요? 아, 그리고 어차피 다음 주 하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하고 다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건지 잠깐 좀 해주신다면. 오늘 다음- 상문이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죠? 네, 제가 네, 네, 나오진 네. 않고요. 다음 내용은 주, 내용 네, 똑같이 알차겠죠? 다음 주도 내용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저희 주소가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 쪽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 방문해서 네네. 원하시는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잠깐.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상에서 오픈시프트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레드햇 SA 분들이 오셔서 네, 오픈시프트에 대한 데모 위주로 아마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다 똑같은 시간에 2시에 있으니까요. 미리 이제 토카이티에서 웨비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어차피 3주 이렇게 들으시면 뭐 쿠버네티스 오픈시프트 관련돼 가지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래도 굉장히 프랙티컬한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